황진아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 두 분에게 각각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김영대 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민주정치가 되려면 정치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려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제 두 가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또 대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체류탄을 투척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바로 김영대 의원의 소속 정당입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 통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수결이 필요 없다. 일방적으로 몰아치워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그거는 국회 여러 가지 속기록을 펼쳐보시면은 과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린 건 없다. 논의를 하고 수십 번 하다가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다수의 힘이라는 걸 가지고 다수결 논의를 택한 거다 하는 걸 생각할 때 답이 무엇입니까? 네, 다음으로는 박정호 후보님에게 질문 1분 드리겠습니다. 황진아 후보님께서 박정호 후보님에게 질문하시라고. 두 번째, 박정희 의원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나왔고 한데 지금 무소속이다. 그러니까는 무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과거에 있었던 민주통합당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FTA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뭡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그리고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인데 여기에서 당에서 결정한 건 따라가는 것이 순리이고 만일에 당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은 그거를 분명히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시정시켜야죠. 근데 공천 안 줬다고 무소속으로 떼나가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통합당 내에서 정치력이 부족한 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질문 받으신 김영대 후보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당의 김성동 의원이 지난 한미 FTA를 당시 한나라당이 통과할 때 체류탄을 터뜨린 걸 말씀하시는 거, 체류탄 터뜨렸다기보다는 하여튼 저는 그 점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옳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일이 다시는 또 우리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수결의 원칙이 국회에서 지켜지는 것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희 당만 또는 야당만 그동안 마치 이 몸싸움하고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만 제가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점거했던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들 때문에 한나라당이 단상 점거하고 아예 몇 날 며칠을 한 거를 제가 사실 몸싸움에서 뜯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보하고 다수 의석을 한 경우에 똑같습니다. 이건 언젠가 종지부를 찍어야 될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 황진아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다수의 의견들이 제대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호 후보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무소속 출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황진아 후보님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 공약 이행률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구태정치라는 것이 황진아 후보님처럼 지역을 대표하셔야 될 분이 중앙 정치만 생각하시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이런 걸 되묻고 싶습니다. FTA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미 치료가 됐고 기본적인 찬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에 이런 쌀을 설교했더니 먼저 쌀을 기약한 사람은 잡티가 없는 쌀을 주문했는데 나중에 다음 사람한테 밀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잡티가 많은 쌀을 갖다 놓고선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원래대로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를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고
또한 기존의 조건에 맞게 협상했던 것을 수정해버리고 안 좋은 쪽으로 FTA를 진행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대한 문제, 이번 정부에 대한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제일 중요한 것은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익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고 특히 지역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진아 후보님께서 두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각각 1분간 반론을 해주십시오. 제가 중앙정치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상세히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평균 수준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신문에 오보가 된 걸 가지고 자꾸 우기시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치에만 몰두한 사람이 운정삼지구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운정삼지구가 쉽지 않게 해결됐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유승강 바즈 아파트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게 중앙정치 하는 사람, 그것만 한 사람이 그거 했습니까?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이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착공화가 될 겁니다. 중앙정치만 하는 사람이 그거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중앙정치에서 할 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또 반영을 해서 국가에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중앙정치만 했다가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평균 이행률은 제가 공약 이행률이 54%입니다. 그리고 진행 평균까지 포함하면 74%입니다. 네, 김영대 후보님 재발론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죠. 김영대 후보님 아까 그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황진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또. 예. 황진아 의원님 이제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영대 후보님에 대한 발언을 아직 안 하셨는데 네. 제가 순서를 깜빡 잊어버리고 그 질문을 드릴 기회를 못 드렸습니다. 김영대 후보님에게 질문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자꾸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쪽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타당한 논리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거든요. 문제는 소수의 의석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이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걸 소수를 줬다고 해서 떼거지 쓰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다고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는 거나 의석 숫자가 적다고 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체류탄 까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떼쓰는 거는 이 어린 천진난만한 사람이 떼쓰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그런 정신을 가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부하에서 말씀드리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포용하고 또 화해하려고 한다는 노력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꾸 북한 편들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네. 박정 후보님 1분간 재발론해 주십시오. 그 평균 공약 이행률에 대한 것은 신문에 나온 것이고요. 신문에 일부 나온 것들을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뭐 본인 계산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공정적으로 판단해서 낸 신문을 저희는 이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유승 아파트, 그 다음에 운정 3지구, 또 뭐 설문상관 건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남쪽에만 지금 치우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쪽 출마를 하셔야지 왜 북쪽으로 이렇게 아직 발전 안 된 8년 동안 하시면서 하나도 발전이 안 된 지역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시고 단지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출마하신 거는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영대 후보님 재발론해 주십시오. 한때 예전엔 체육관 선거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그 다음에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당선될 때인가요? 그때 국민들이 데모하는 건 국민이 이해했죠. 지금 선거하는데 선거에서 뽑힌 다수 계열에 의해 뽑혔는데 왜 말이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이 아무리 지지를 받아도 35%에서 35% 내외였습니다. 평균을 내면 민주당이 한 30% 내외입니다. 20몇 프로 했다가 30% 넘을 때도 있고 저희 당이 한 5% 내외로 요즘은 한 7%까지 갑니다만 합치면 거의 한나라당과 사실은 야당의 표가
비슷합니다. 근데 항상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권연대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가 최소한 예를 들면 저희가 7%가 그럼 300석인데 37에 22, 21석은 저희 당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유럽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비주지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보님들께서 워낙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고요. 또 상당히 그 아주 질문도 참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답변도 또 역시 그렇게 하시니까 이 사회를 보는 저도 긴장이 돼서 이게 순서를 잊어버릴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무리 발언, 그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3분 동안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박정 후보님 시민들에게 호소하실 말씀 3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진짜 파주 일꾼 무소속 시민후보 기호 6번 박정입니다. 짧은 시간만으로는 완벽하게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정치 행보, 기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인 황진화 후보는 전국 평균, 경기 지역 평균 공약 이행률도 못 미치는 52.3%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에선 다 한 일이 없으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황진화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국가지방 지원도로 56호선 조기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56호선 도로는 교통 체증만을 증가시키며 주민 완성이 자제하지만 공정 진행률 여전히 8.3%에 불과합니다. 국가지방 지원도로 78호선은 200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진화 의원은 마찬가지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78호선 조기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공사 개시 10년, 총선 공약 4년 후인 지금 78호선의 공정률도 겨우 6.9%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환된 미군 기지에 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이 역시도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때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만 남발했습니다. 매일 만나서 인사드리는 파주 시민들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주 시민의 목소리에 귀닫은 무능과 구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파주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전 무소속 시민후보 박정은 파주을의 민주통합당의 단수보로 공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공천 확정 1시간 만에 보류됐고 야권 단일화를 위한 용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꼼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에 파주을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 용태 지역을 선정한 것도 아닙니다. 파주갑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통합진보당 후보를 데려와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이는 구태의 개파 정치입니다. 전략공천된 통합진보당의 후보는 파주을 지역의 길찾기도 아직 수월하지 않을 정도로 파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잘 없습니다. 저는 2년간 파주에서만 12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구석구석에서 파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파주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정치인, 파주 시민의 목소리를 귀다는 정치인. 하지만 박정은 다릅니다. 파주를 위해 진짜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진짜 파주 일꾼 박정입니다. 이길 수 있는 진짜 파주 일꾼 박정. 교육반 박정희 하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김영대 후보님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죠.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1분으로 써 있는데 여기 아직 그래서 1분 조금 늘려주십시오. 우리 황진화 의원 아직도 퍼주기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통일동산 들어갔다 나오면서 저쪽 그 종안 시골의 양로원에 갔을 때 할머니들랑 10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제 퍼주기 그 얘기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할머니 저를 거꾸로 설득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사고에
가지고 계신 분이 파주의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파주 발전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시거나 국회에 내시려면 아니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 후보님, 제가 그리고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은 100% 비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 의원은 전국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원이 입법한 걸 가지고 국정감사하는 건 100% 개인 지역을 위한 입법은 없습니다. 아마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파주를 위한 특별법 입법이 아마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 제가 만드는 뭐 비정규법이든 농촌에 관한 뭐든 전부 다 전 국민이 해당되는 법입니다. 복지에 관한 법이든 뭐든 국회의원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뽑지만 반드시 섞어서 뽑아야 된다라는 비례가 있는 거고요. 비례는 왜 또 그러냐? 51%를 뽑았는데 49% 해당되는 사람이 억울하죠.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독일 이런 데 다 그 사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지표만큼은 대신 비례해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전국적으로 10%의 지지를 받으면 10%의 의석이 거의 만들어집니다. 그게 유럽식 선진국들의 선거 제도입니다. 그래서 10%의 의석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연대 왜 하냐?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면 1등이 안 되면 다 떨어지는데 49% 얻으면 뭐합니까? 51% 얻은 사람한테 배지 주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야권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당이 다 전국적으로 냈다고 하면 민주당이 몇 석을 실제로 얻을 수 있을, 손해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하십니까? 3, 40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야권연대고, 이런 점, 이 야권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에서도 정당 간에 연합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치인은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황진호 후보님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토론 기회를 주신 주최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분명히 제가 우리 파주 시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낙후된 파주를 빨리 번영의 파주로 바꾸겠다. 지난 4년간 기초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꼭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파주에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주가 동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것이 제 소신이고 반드시 해낼 겁니다. 두 후보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후보는 공약 이행률이 경기도 국회의원들 평균에도 평균에도 못 미친다라는 말씀을 자꾸 되반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확실한 근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난 다음에 자꾸 딴 얘기 하시면은 그거는 허위사실이 됩니다. 분명히 경고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박정 후보는 자꾸 이렇게 무원칙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속상해 하시지만은, 그러면은 무소속으로서 계속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파주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파주 발전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건 제가 그대로 동감을 하고, 김영대 우리 후보 말씀처럼 마구제비로 그저 북한하고 화해하는 것이 최고다. 화해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들어주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화해한다 그러놓고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것은 파주 시민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파주 시민들은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60년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마구제비로 북한을 이해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다 폭을 쏴대고 말이죠. 총을 쏴가지고서 관광객 죽이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옹야옹야만 해서 되냐? 그 자세는 분명히 하셔야 파주 시민한테 그래도 당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토론회는
그 지역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아직까지 지역 언론이 이런 국회의원 후보님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한 역사가 없습니다. 파주 언론인 클럽이 주최하고 파주신문과 시민연합신문, 시사파주신문이 공동 주관한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회에 임해주신 새 후보님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새 후보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